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2022년도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가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지만 대부분의 주요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텐데 오늘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전문가님들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271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 전일 대비 0.38%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코스닥은 0.18% 정도 하락하면서 69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지막 거래일이니만큼 조금 더 경계 심리가 강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오늘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시그널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 임상현 전문가 그리고 윤정식 이사, 박건희 차장과 함께 오늘도 개장 직후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거래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리해봐야 할 사항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굿바이 2021을 외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 밝았는데요. 올해 시장은 뭔가 더 예측 불허하고 다사다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이 조금 개선되는가 싶으면 각종 이슈들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기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당락 이래 11% 넘게 빠진 테슬라의 쇼크까지 겹치면서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애플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주요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내림세 연출했습니다. 5대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오늘 양대 지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4% 밀리면서 2272선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8% 빠진 690선에서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특징주들 잘 공략해봐야겠죠. 오늘 주목해보시면 좋을 종목들 함께 체크해보시죠. 어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드론 관련주 짚어드렸는데요. 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하라는 말과 함께 이 당시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도 몇 배의 드론을 북쪽으로 올려보내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확전을 각오하고 나름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져 왔는데요. 관련해서 그런 드론 관련주가 어제장에서도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인데요. 어제 짚어드렸던 종목입니다. 드론 관련주로 꼽히면서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드론 관련 산업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으로 지난 2020년에는 드론 경호 서비스 관련 특허를 취득하는 등 사업 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면서 5,5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코콤입니다. 드론 관련주로 역시나 꼽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통합 운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장에서 10% 넘게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 흐름 이어가면서 6,73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18개월 만에 다시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한한령의 해제 기대감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7개의 한국 게임에 대한 자국 내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관련 소식에 오늘 게임주들 흐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액션 스퀘어입니다. 대표작 삼국 블레이드를 일본과 대만 그리고 홍콩 등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출시하고 개발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장 10% 넘는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3,38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역시나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룽투코리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회사인 중국 룽투게임이 개발한 게임과 한국과 중국에서 개발한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11% 넘는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3,08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넷마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마블과 스톤에이지 월드 그리고 세븐나이츠 등 다양한 라인업의 게임을 개발하고 퍼블리싱하는 종목인데요. 출시작 제2의 나라와 A3 등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오늘장 21% 넘게 상승하면서 거의 22% 가까이 상승폭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62,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브 시스터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런 IP 관련 사업과 더불어서 벤처 캐피털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오늘장에 10% 넘게 넘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56,1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이렇게 게임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당초 계획보다 이틀 빠르게 궤도에 안착했고 또 이제 곧 본격적인 달 탐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항공우주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세트랙 I입니다. 스페이스 IT라는 위성 시스템을 공급하면서 고성능으로 중소형 지구 관측 위성을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고 어제장에서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 넘게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32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IG 넥스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와 방산 사업을 하면서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AI 관련주로도 꼽히는 종목인데요. 오늘장 보합권 출발이 예고되면서 91,60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역시나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어제장에서는 하락 전환했는데요. 오늘장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면서 전장의 주가를 이어간 72,9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항공기와 우주선 그리고 위성체와 발사체 등을 설계하고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오늘장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보합하면서 55,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자세한 움직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장에서는 코스피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강보합으로 마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전장에서 미국 증시 전기차의 수요 부진과 재고 누적 우려에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주가 급락했죠. 이로 인해서 2차 전지 수요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LG형제들이 4%대 내려앉으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한편 LG그룹의 자동차 전자정비와 이 배터리 사업 수주 잔액이 내년 1분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간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가까이 내려앉았는데요. 오늘장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24% 빠지면서 55,9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모든 종목은 거의 1% 가까이 하락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는 삼성 형제주들과 이 자동차주의 낙폭이 어제장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오늘장에서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삼성전자 우선주가 0.8% 가까이 상승하면서 51,7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삼성 SDI와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전장의 주가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와 기아, 이 자동차 관련주는 하락 출발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빨간불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파랗게 물들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의 낙폭이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한국게임 7종에 대한 자국 내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장 게임주가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카카오게임즈가 5.33% 급등하면서 역시나 게임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LNF가 보합권, 이 밖에 모든 종목에는 파란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HLB가 0.85% 내리면서 29,2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나 어제장 부진했습니다. 에코프로부터 셀트리온제약까지 모두 5%대 약세를 보이면서 순위가 변동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가 7위, 셀트리온제약은 9위로 밀려났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펄어비스 역시나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4% 넘는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750원 오른 44,75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0.58% 상승하면서 86,8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노공업은 보합권, 에코프로와 셀트리온제약은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자, 2022년 마지막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잘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테슬라가 겨우겨우 구사 일생으로 올라와 줬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장 흐름이 흘러갈지 개장 상황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예상대로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0.65%, 코스닥은 0.15% 정도 하락 출발해주고 있네요. 개장 상황 늘 자세하게 봐주시는 분이시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거래일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락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통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하루는 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부분부터 저희가 살펴볼까요? 우선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르고 떨어를 떠나서 이제 거래량이 한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어떤 기관 쪽에서의 매수, 포트폴리오에 의한 균형 맞추기가 항상 반복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지금 장 초반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가 되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특히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그동안에 좋았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그 신규 확진자가 급속히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매너 적중 약세를 좀 보였는데 이 부분이 약간은 오늘 시장의 좀 하락세에 대한 요인으로 끼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에 이슈들 같은 경우가 어떤 그 호재보다는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 끼치는 이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장인데 약간은 좀 힘든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이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상승폭이 제일 코스피 업종 안에 좋은 게 바로 이제 서비스 업종인데요. 바로 이제 첫 번째 넷마블이 지금 17.74%의 상승세를 좀 크게 좀 가져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의 판호 발급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죠. 1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어떤 출시에 대한 부분에 허가를 좀 받았는데 우리나라 게임 한 7종 정도 됩니다. 총 이 44종의 외국산 게임에 대한 이 수입을 진행하기로 했으면서 오늘 넷마블도 그렇고 NC소프트도 지금 3.46%, 크래프톤도 2.36%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W게임즈가 1.98%. 넷마블 같은 경우가 중국과 가장 좀 연관이 많이 있는 그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넷마블에 오는 수급이 가장 좀 강하게 좀 몰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금속 광물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1.4%, 성신양해가 0.7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포스코 케미칼 성신양해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약간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종이 목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림 PMP가 1.01%, 대형 포장이 0.65%, 삼성폴포, 신대양돼지는 부합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도 장 초반에 좋네요. 오늘 CJ 시푸드가 13.79% 급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어제 장 끝나고 또 CJ 시푸드에 대한 한 1,471억 이 정도의 상품 공급 계약 체결이 났죠. 그리고 새로운 대표도 선임했다는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기대감을 마지막 장인데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조 시푸드가 1.84%까지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제장도 1.12%, 마니커는 0.4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 업종도 하락 출발하는 업종이 많은데, 그나마 좀 상승폭이 큰 게 역시 게임 업체들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이세트가 16.09%, 넥슨게임즈가 14.62%, 벨로프가 14.22%, 룽투코리아가 12.45%, 대부시스터즈가 10.04%. 오늘 중소형 게임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M게임도 9.05%, 그리고 위메이드맥스가 7.46%, 엑선시큐가 6.8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IT 쪽, 소프트웨어, 역시 다 게임 업체라 볼 수 있어요. 조이시티, 넥센게임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출판 매체 복제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넵튠이 3.83%, 썸에이지가 3.71%, 골드NS가 1.31%, 양지사가 1.0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도 괜찮네요. CJ ENM이 0.98%, TBC가 0.9%, SMCNC가 0.8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IT 종합 부품주들도 괜찮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역시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제일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엔터 업종도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락문화 업종, 이 사마네트워스가 3.05%, SNG 엔터가 3.09%, 스튜디오 드래곤이 2.09%, 넥스터가 지금 2%의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게임 업체들 엔터 업종도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이 좀 더 중국과 좀 많이 밀접하게 종목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 주 굉장한 좀 특징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목재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동아기업이 1.19%, 국일재지가 0.43%, 대양재지가 모함 양상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볼까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낙폭은 그나마 좀 축소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1.06% 하락, LG에너지 1.15% 상승, 삼성바이오로스 보합, SK하이닉스 1.05% 하락, LG화학이 0.3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네이버와 LG에너솔루션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위부터 한 30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2% 이상 오르고 떨어지는 기업은 많이 없는 상태고, 그나마 포스코 케미칼의 1.68%, 제가 포스코 케미칼 항상 괜찮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죠. 이 포스코 그룹 계열사를 통한 전체적인 리튬 사업에 대한 기업 가치가 잘 재평가될 것 같은데, 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 봤을 때는 역시 게임 업체입니다. 지금 NC소프트가 좀 4.84%, 그리고 크래프톤이 2.95%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까요?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지금 현재 셀트리온에트가 1.31% 하락, 에코프로비엠이 0.33% 상승, LNF가 1.28% 상승. 역시 테슬라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의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역시 게임 업체들,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이제 6.16%의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좀 5% 가까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제 오늘은 게임 업체들이 그나마 시장을 좀 버텨주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JYP한테 1.05% 상승, 실제 ENM이 2.55%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게임 업체들 외엔 특별하게 나타나는 기업은 없고 1위부터 5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넥슨 게임즈가 지금 13.0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폭은 지금 실제니 1.34%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상황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 정리할 수 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한산한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원 임상현 전문가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개장 상황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인상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네요. 역시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종목도 좋고 리뷰를 해주시는 종목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기존에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던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그 전체 이제 중국발 입국자가 이제 세계 각국에서 규제를 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원인은 알다시피 중국에서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고 있고 또 변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발생이 돼서 새로운 변이의 어떤 그 수출이라는 오명을 이제 받을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 부분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또 반대로 두 번째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방 정책을 좀 펴주고 있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주하고 코로나 수혜주하고 동시에 가는 약간의 이제 기현상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은 이제 경제적인 요인들은 중국발 모멘텀 중국이 다시 한번 경기 부양 정책을 강력하게 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포커스하고 두 번째 부분들은 긴축이 내년에 완화가 될 것이냐. 1월 말에 있는 FOMC 회의 결과 0.25%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는 유동성 강화 부분들이 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화일약품 네, 제가 어제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현재 종목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어제 이제 상승 삭발 형태가 나타났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종목군 중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잘 봐야 되냐면은 12월 초에 첫날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 약간 4가지 종목이 좀 있죠. 그래서 화일약품, 국제약품, 경보제약, KPX 생명과학 이 4개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KPX 생명과학하고 경보제약은 이렇게 신고가 M자형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아직 출발하지 않는 종목이 화일약품하고 국제약품 이 2가지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좀 드리지만은 현재 바닥에서 출발하는 상승 삭발 형태 캔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바닥에서 상승 삭발 캔들이라는 것은 윗꼬리하고 몸통이 대칭인 어떤 구도죠. 그다음에 2차 상승을 하는 상승 삭발형 캔들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출발 캔들이라고 보통 하죠. 그런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좋은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흐름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그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1월 달에는 현재 그 JP 모건 그 현재 컨퍼런스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이슈 쪽으로 항암제 관련된 새로운 트렌드의 어떤 이슈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술 추출 가능성이 부분들이 약간 높은 부분들이 이제 뉴페이스 종목으로 S큐브라는 종목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때 S큐브를 처음에 언급을 했을 때가 추석 직전에 어떤 언급을 했었는데 그 뒤로 나서 100% 상승을 해준 다음에 지루하게 약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린 부분들은 N자형 3파동 가능성이 있고 또 기술 수출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S큐브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 생소한 부분들의 영역이 좀 되지만은 현재 이중항체처럼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보통 1조, 2조를 넘게 어떤 시총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총이 한 5천억, 6천억대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뉴페했었던 시세가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제 이제 17% 이어서 오늘 2%의 또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중항체 부분에서 지금은 그 현재 면역 항암제 쪽의 또 흐름들인데 앞으로 흐름들이 CRT 쪽으로 현재 트렌드가 약간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CRT 쪽은 좀 에클론이라든가 현재 에클론이 약간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렇게 삼중바닥의 형태가 주어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임상, 일상, 이상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탄력적인 힘이 없지만은 내년에 어떤 그 트렌드가 JP모건 헬스케어 어떤 트렌드가 구체적으로 현재 나와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술 수출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1년을 주도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흐름들을 약간 잘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치료제 쪽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현대바이오 쪽, 현대바이오도 물론 화장품 쪽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잘 보셔야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급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했고 오랜 동안 행보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2단 상승을 좀 해주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크게 올랐던 종목군들은 역시 이제 판호 발급 관련된 중국이 한알령 제재를 좀 해제하는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장주 형태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오랫동안 행보를 약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2차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자회사의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자회사에 해당이 된 넵튠도 지금 바닥권에서 현재 반등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흐름들을 약간 주목을 오늘을 특징주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기존에 최근에 언급했던 종목군 중에서 현재 화장품주 쪽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자주 이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대거 어제 오늘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하나 종목을 잠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실리콘2라는 종목을 현재 최근에 언급을 좀 했었는데 단기 고점을 보이고 나서 이제 급락을 보였지만은 직전 고점에 대한 지선이기 때문에 다시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반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온라인 이커머스 관련된 그 내용이 청담 글로벌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도
완만하게 계속해서 좀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2개 정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기초 화장품,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터니모리도 대표적인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지금은 약간 대형주 쪽의 어떤 이제 브랜드에서 신생 브랜드나 중소형 브랜드, 이런 M세대의 어떤 흐름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대세로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터니머니도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색조 같은 부분들은 끌리고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로 이제 보다시피 눌림목이 좀 해당이 되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이제 OEM 방식으로 현재 제조를 하고 있는 잉글우드 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내년에 어떤 상승축의 어떤 가능성들이 이제 화장품 쪽,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 한류 열풍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섹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이쪽의 어떤 흐름들도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약세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연말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조용히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오늘 프로그램 개편 때문에 오늘로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는데, 11시 프로의 새로운 모습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11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사들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뒤로 하고 마지막 지금 거래일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어떤 포인트로 오늘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반발 매수도 들어오지만 굉장히 연말까지는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 시장의 반등을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 시장도 반발 매수 있었지만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한 것처럼 국내 시장도 반발 매수는 들어오나 하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고 여전히 좀 사실 내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23년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기대하면서 좀 아쉽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왔지만 테슬라는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그 외의 종목들, 애플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전기차 업체들,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내 시장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좀 반발 매수가 일정 부분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중국 관련된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외에는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지금 특징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장 종가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의 시장 자세히 좀 개장 상황 살펴봐 주셨는데, 반발 매수 말씀해 주신 것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시장의 특징을 좀 짚어 주셨는데, 그럼 오늘 시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사님? 네, 반갑게 반등하는 종목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갑게 반등은 하지만 반등폭이 좀 미미합니다. 이 테슬라의 하락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도 조정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월 달에 6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44만 원 조금 아래 43만 9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슬라가 이번 달에만 한 40% 하락했고요. 조금 더 길게 봐도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계속적인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젯밤에 테슬라가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반등을 하고 같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삼성 SDI죠. 삼성 SDI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락은 조금 멈췄을 가능성이 사실 높아 보입니다. 테슬라가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이든 글로벌 판매든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가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생산 속도, 판매 속도가 이 시장이 기대했었던 것에 못 미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이 부분을 종식시켜줄 만한 그런 숫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여기서 또 굉장히 큰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또 낮아 보입니다. 지금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승을 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숫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상승을 해줬던 테슬라 그 영향으로 오늘 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반가운 상승이긴 합니다만 자세하게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관련된 종목들 보고 계시는 분들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쪽 종목 최근에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농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시장 대비 하락하지 않고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섹터가 뭐냐라고 보면 LCC와 식품입니다. 식음료주가 LCC와 식음료, 식품 이쪽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섹터 내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는 섹터를 묶었을 때 섹터가 다 같이 상승하고 있는 섹터를 찾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두 섹터의 공통점이 있죠.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데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두 섹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서 LCC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농심 그중에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특히 10월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9만 원 정도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지만 거의 매일매일 상승하는 날짜가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차트도 딱 정배열하면서 탄탄한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LCC와 식품 말씀드릴 때 실적이 성장을 하고 큰 폭으로 성장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농심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도 실적이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매출액은 10%가 조금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면 40%,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50% 이상까지 영업이익이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고요. 그리고 내년 성장에 대해서는 국내와 미국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미주부터 말씀드리면 미국과 캐나다의 이 제2 공장이 금년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판매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연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미주에 대한 매출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자체가 미주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금년 9월 15일에 라면 가격 인상을 했죠. 라면 가격 인상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23년도 1분기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3년도에 미국에서 잘 팔리고요. 국내에서는 좋아진 가격, 올라간 가격에 대한 효과까지 반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도 늘어나지만 훨씬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정배열로 우상향하에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돼서 지금 농심 현재 0.70%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 마지막 거래일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 일단 시장 상황 보면 아침부터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 개인들은 열심히 또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수급적인 이슈, 배당 관련된 이슈라든지 대주주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했었던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 그리고 금융투자는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개인들이 사고 있는 이제 재료를 보유한 종목군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를 보유한 종목군들 위주로 이렇게 좀 시세는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인 매크로 시황에서는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선물과 옵션과의 관계를 분석을 해봤었을 때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큰 포지션, 12월 26일 날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때가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 추가로 더 빠질 거를 우려하던 그 시기였었는데 사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외국인의 수급, 특히나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굉장히 매수 포지션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경제 저희 가족 여러분들은 이번에 조금 무서운 이러한 그 시장 상황에서 변동성도 강하고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매도로 임하는 자세보다는 내가 가장 심리적으로 무서울 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싸게 살 것인지 이러한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 기조는 이러한 변동성에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은 사서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연말 배당 이후에 금융투자가 한 2조 8천억 정도의 매수를 했습니다. 작년에가 한 7조 정도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연초나 중순까지 해서 다 물량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금융투자의 매도세는 아마 연초나 연 중반까지도 좀 계속 나올 걸로 보이고 그 물량이 현재 한 2조 정도 선 되니까 그 물량을 좀 소화할 때까지는 그래도 돌다리는 좀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 자, 제가 어제 들어왔었던 이제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을 일단 쭉 봤었더니만 오랜만에 이제 건설기계 업종이 들어왔어요. 이제 기관들 위주로 좀 매수를 많이 해주는데 현대건설기계가 어제 굉장히 좀 괜찮았었죠. 그리고 이제 진성TC라고 또 건설기계가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2개 정도를 좀 대표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성TC라는 종목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현대건설기계하고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은 현대건설기계는 굴착기라든지 스키드 로더라든지 이렇게 완성된 건설기계를 만들지만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굴착기 보면은 밑에 무한궤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레일로 된 거. 거기에 들어가는 캐리어 롤러라고 해서 상부 하부 롤러를 만드는 부품 회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성된 건설기계보다는 이러한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이익성 면이나 판가 전가력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현대건설기계의 영업이익률이 5에서 6% 정도 사이가 되는데 진성TC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다. 그래서 효율성도 영업에 대한 효율성도 더 좋기 때문에 진성TC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은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 매출로 보게 되면 북미 쪽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지역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건축가 협회의 건축 매출 지수라고 ABI 인덱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를 하는 거에 의하면은
왜 그 건축 매출이 2022년도 11월 들어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봤었더니만 건축 자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기업의 이익을 증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한 것들이 한 50%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건축 자재비 자체가 2023년도에 줄어든다고 손쳤었을 때에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2023년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그 노동청의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가 2021년도까지만 해도 건축 관련돼 있었던 자재비가 평균적으로 25%가 상승을 했었었는데 최근 2022년도 들어서 20% 밑으로 아래로 떨어져서 한 10%대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외적인 자재비도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 관련돼 있는 그러한 인프라 투자가 미국이 2023년도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성 TEC 같은 종목을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잡힌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에서 미용의료 쪽에서 제가 이제 대웅제약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웅제약하고 바이오플러스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자고 했었을 때 크게 전문의약품인 ETC하고 일반의약품인 OTC로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는데 일반의약품은 저희 잘 알고 있는 우루사라든지 아니면 인텍타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약국에 가면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승의 모멘텀 그리고 기관들이 최근에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는 전문의약품인 나부타와 그 팩스프라젠을 가지고 만든 팩스클루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나부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나부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보툴리움 톡신으로 국내에 출시가 됐었죠. 이거는 이제 중증의 심한 미간주름을 개선하는 거가 될 수 있는데 나부토의 성장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외형 성장이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체돼 있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숫자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2020년도에 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나부타가 내년도 2023년도에 한 2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출이 외형 성장을 할 걸로 보인다. 이게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대웅제약의 같은 팩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의 약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수 수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열의 약품에 있는데 차세대 약품을 대웅제약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성장이 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그렇게 조용하게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죠. 대웅제약이.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세에서 한번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한번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플러스라고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로 기대가 되는데 중국 매출 비중이 7에서 8% 정도 나는 그러한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러 쪽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2022년도 매출이 560억에서 2023년도에 회사 내부의 목표를 한 950억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76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역시나 중국 모멘텀에 의해서 이러한 미용의료기기인 바이오플러스도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기관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관심 있게 가져온 추천주 내지는 아니면 관심주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진성 TEC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판가 전가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판가 관련 전략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고객사들한테 확실한 존재감이 있는 업체다. 그거를 입증을 한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동사의 그 올해 실적 기준 선화 그 PBR이 각각 5.1배, 1.4배에 또 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능력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시장의 2023년도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는 기대감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신성 TEC가 현재 크게 급등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길목직치기 전략의 한 종목으로서 이렇게 좀 들어가 볼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추천주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오늘 2022년 마지막 거래일 개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